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뭐냐면 향기 가득 카네이션 디퓨저. 디퓨저가 혹시 뭔지 알고 있니? 네, 뭐 향수 같은. 향수 같은 건데 몸에 뿌리는 거면 얘는 어디에 좋은 향이 나게끔 하는 걸까? 그냥 집이나 주변 환경에. 그렇지. 그냥 그 방향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식당입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뭐 요리를 하실 때 아빠가 하실 때도 있죠. 뭐 엄마나 아빠가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아직 점심시간은 아닌데 소소 음식 냄새 풍기고 있단 말이야. 자, 소소 뭔가 이제 소리가 나요. 자, 따뜻한 뭐 도마 그쵸? 야채 다듬는 소리도 나고 하면 분명히 안 보였어. 식당에도 직접 가지 않았고 너희가 주방에도 안 갔는데 아, 오늘은 엄마가 어떤 요리를 해주시네. 아, 오늘 점심 요리 반찬은 뭐구나. 알아맞힌단 말이야.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반찬을 아니면 요리를 맞출 수가 있는지. 자, 선생님 얘기 안 합니다. 끝날 때 너희가 이제 답을 알 거야. 오늘은 선생님 답 얘기 안 할게. 냄새? 아까 냄새로 이제 맞출 수가 있다고 했잖아. 자, 근데 이거는 냄새는 아니고, 자, 요거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암모니아수랑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이제 만나게 하는 실험인데, 오줌 누는 게 배설. 우리 몸에 찌꺼기를 내보내는 게 배설기관인데, 찌꺼기 중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 암모니아. 그래서 단백질 성분 중에 암모니아가 이제 단백질이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중에 일부가 냄새가 약간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거를 우리 몸에서 안전하게 바꿔줘요. 그 중에 이제 그 만들어진 성분 중 하나가 암모니아라서 오줌에 왜 찌른내라는 우리 표현을 쓰잖아. 오줌 냄새 나는 게 바로 암모니아 냄새. 그래서 암모니아랑 페노프텔레인이랑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걸 알아볼 건데 보면은 솜을 다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뜨려 놨어요. 띄엄띄엄 떨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다 적셔놓은 거야. 그럼 도대체 또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뭔지 그게 또 궁금하죠. 이게 뭐냐면 식지약인데 산성이랑 염기성 들어봤지 얘들아. 산성, 염기성, 중성. 보통 산성은 어떤 맛이 나는지 알아요? 초. 얘들아. 신맛.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도 산성인 애들이 많은데 과일도 약간 안 익은 것들은 신맛 나잖아. 그래서 보통 산성을 띠는 물질들은 신맛이 많이 나요. 반대로 염기성을 띠는 애들은 무슨 맛이 나냐면 비누. 비누 막 비누 찾아도 입에 들어가면 무슨 맛 나니? 가끔 막 눈에 들어가면 따끔따끔하고 입에 들어가면 쓰잖아. 신맛이 나는데 신맛이 나면 산성이고 쓴맛이 나면 염기성이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하나는 병이 났었다. 여기 모르는 액체 다 넣고 그럼 얘는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함부로 맛볼까? 맛봤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표적인 염산. 염산은 어때? 병원에 가야 돼. 그치? 큰일 나잖아. 그럼 녹아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경우는 우리가 함부로 만지는 거나 맛보는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물질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알려주는 지시약이 바로 알려주는 제품이 바로 지시약이 되는 거지. 근데 이 페노프탈레인은 어떤 색깔에만 반응이 되냐면 사실 산성이랑 중성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색이야. 무색인데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고 염기성일 때만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해요. 되게 꽃분홍색으로 변하죠. 근데 암모니아가 염기성이야.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라서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과 암모니아가 만나면 분홍색이 되는데 자, 이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솜에다가 페노프탈레인 용액 적셔놨어요. 푹 적셔놓고 가운데다가 암모니아를 떨어뜨렸어. 안 만났다 얘들아. 솜끼리도 안 만나고 솜하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떨어진 솜하고 암모니아도 안 만났어. 안 만났는데 얘들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을까?
닿았어. 분명히 가운데만 떨어뜨렸어. 근데 떨어뜨리는 순간 이 가운데만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변하다. 그래서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뚜껑을 닫는 거야.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많이 변하면 아모니아 농도가 굉장히 들어갈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색깔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변하게 되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그거를 이제 설명. 아까는 냄새가 나왔었고, 우리 이제 음식 식당에서 나온 건 냄새였고, 지금은 뭔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색깔이 변하는 현상. 두 개가 다 같은 현상인데, 자, 뭐냐면 입자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서 색깔이 변하는 거야.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냄새가 퍼져나간다. 입자들이 퍼져나간다. 뭐 그런 식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주변의 물질들. 자, 지금 봐봐. 우리 주변에 비어있는 것 같지만 뭐로 가득 차 있니? 여기. 너희 주변에도. 여기다 뭐로 가득 차 있어? 공기. 그치. 공기는 또 안에 보면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떤 기체들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야? 질소. 왜 과자 충전재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질소.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알아? 질소가 한 78%.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거. 탄소가 21%. 그럼 계산해보면 1%가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런 기체뿐만이 아니라, 자, 요런 뭐 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물병. 자, 우리 주변에 뭐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입자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라고 해도 되고 알갱이라고 해도 되고 너희는 요 단어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알갱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하는 거지. 분자. 자, 이런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 알갱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보면 자, 각설탕. 당연히 설탕도 설탕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자, 물도 물 알갱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얘들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알갱이들인데 제티 같은 거 어디에 타먹니? 우유에 타먹죠. 가끔 넣어놓고 안 저었다? 젖지 않아도 보면 우유가 무슨 색깔로 변해 있어? 초코 색깔로 다 변해 있죠. 왜냐? 초코 그 제티 알갱이 입자들도 결국은 그 알갱이뿐만 아니라 우유 알갱이들도 우유 입자들도 계속 서로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사실 초코 알갱이는 잘 못 움직이고 우유 입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면서 걔들을 결국 다 섞어버리는 거야. 무조건 움직인다고 해서 자 분자 입자의 운동은 아니에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건 안 움직여도 돼. 이건 중력이 지가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안 움직여도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뭐 종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난로 주변에 열이 퍼지는 것. 그러니까 소리나 열은 물질이 아니야. 얘들은 알갱이가 없어. 햇볕 쬐면 따뜻하잖아. 햇빛, 열이 오는 거지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 소리도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소리나 자, 열 같은 거는 물질이 아니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입자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다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이게 무슨 상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고체, 뭐 플라스틱 아니면 나무, 금속 뭐 이런 거,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게 다 이제 고체가 되죠. 고체는 제일 움직임이 둔해. 왜냐하면 고체는 요거로 학교에 책상 배열된 거 있죠. 딱 줄지어서 딱딱딱 맞춰 있잖아. 가로 세로. 그런 식으로 배열된 게 바로 고체야. 그 다음에 간격도 너무 간격이 어떠니 너희가 보기에? 굉장히 좁죠. 그 움직일 공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많이 못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다신 움직임이 아주 적게.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고 하지. 위치를 막 바꾸는 건 안 되고 딱 제자리에서만 핸드폰 진동처럼.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게 바로 고체. 자, 두 번째가 이제 액체. 액체는 약간 거리가 어떻게 됐어? 멀어졌죠. 움직일 공간이 생겼어. 그러면서 보면 얘들아 이거 무늬 봐봐라. 여기는 뭐 하나 두 개고 길이도 짧으면 얘들은 길이가 길어졌죠. 더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야. 막 세 개로 늘어난 것도 있고. 왜냐? 얘들은 약간 움직임이 깨지는 거지. 움직임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약간 움직임이 늘어나는 게 바로 액체. 그러니까 비교적이라는 단어가 없지. 애매한 표현. 비교적 자유롭지만 가깝게 있는 게 바로 액체.
그럼 마지막 기체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날아다니죠. 확확 움직이는 거. 뭐 너희 점심시간 운동장에 뛰어노는 거 아니면 학교 시간 집에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거. 요게 이제 기체로 비유할 수 있는데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게 바로 기체가 돼요.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동, 자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움직이려면 우리는 뭘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 음식물, 밥,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서 그게 몸속에서 분해가 돼서 에너지를 만든다면 이러한 입자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면 열만 있으면 돼.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봤을 때 찬물하고 따뜻한 물 중에서 누가 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니? 따뜻한 물. 그렇죠. 따뜻한 물이 열이 더 많기 때문에 따뜻한 물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요. 그래서 똑같이 잉크를 떨어뜨려도 따뜻한 물이 잘 퍼지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또 초코 제티 한 번 더 나옵니다. 걔도 따뜻한 우유가 잘 녹아요? 찬 우유가 잘 녹아요? 따뜻한 우유가 잘 녹아요. 그렇지. 그 이유가 따뜻한 우유가 그 안에 따뜻한 우유를 이루는 입자들이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초코 사이를 더 막 빠르게 막 파고 들어가서 잘 섞일 수가 있는 거지. 질량. 무거운 게 잘 움직일까? 가벼운 게 잘 움직일까? 가벼운 게 더. 가벼운 게 더 잘 움직여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 종류가 있는데, 자,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원소야. 자, 원소 기호 1번이 수소입니다. 왜 1번이냐면 제일 가벼워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수소 갖고 뭐 만들었는지 알아? 가벼우니까. 비행기도 만들었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수소의 또 다른 특징. 수소는 폭발성. 그거보다 우리 왜 자동차도 만들잖아. 그래서 처음에 비행기 만들어 띄었을 때 사고도 크게 났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두 번째 가벼운 뭘 사용하냐면 풍선에 뭐 많이 집어넣는 헬륨이 2번이야. 두 번째 가벼운 거. 그래서 이렇게 작고 가벼운 애들이 빠르게 잘 움직입니다. 산소는 8번째 가벼운 거죠. 그래서 수소는 엄청나게 빨라. 1초에 1600m. 산소는 1초에 400m.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거. 그걸 4번 하는 게 1초에 산소. 얼마나 빠르냐면 제트기. 우리가 비행기 중에 빠르다고 하는 게 제트기인데 제트기가 1초에 250m를 가는데 수소나 산소는 엄청나게 빨라. 그러니까 기체는 그만큼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이화음인데 가벼울수록 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퍼져나가는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료 한번 꺼내볼까 얘들아? 액체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퓨저 베이스, 그 다음에 하나는 아로마 오일. 오일만 넣으면 너무 농축돼 있어서 오히려 확산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디퓨저 베이스라고 해서 얘를 약간 희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리본 갖고 요 위치에다가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다가 리본 끈 아마 안정적일 거야. 요 튀어나온 거 바로 밑에. 자, 요 부분에다가 리본을 묶어주세요. 허전하니까 앞에 여기 보면 납작한 부분, 이거 붙이기 좋게끔 이렇게 납작한 면이 있어. 맞아요.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렇지? 딱 사이즈도 똑같죠? 팔라스톤 색깔돌 요게 있었을 거야. 요거를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요게 용도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뭐 오일 가지고 향을 퍼져나가게 할 건데 오일 향이 양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그걸 채운다기보다는 그 안에 색깔 그 약간 이게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 왜 둥둥 떠다니는 느낌 있잖아. 그게 약간 왜 그 뭐라고 하지? 마블링 같은 그런 무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약간 없애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약간 없애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물이 살짝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색깔이 퍼져나가서 약간 색감 살리려고. 그러니까 밑에 이것도 무늬 용도입니다. 꺼내주세요. 디퓨저 베이스랑 오일이랑. 자, 디퓨저 베이스는 20ml, 아로마 오일은 6ml. 자, 요거 두 개를 같이 다 넣어줄 거예요. 그냥 젤 필요 없이 요거 다 넣어주면 돼. 근데 요거 먼저 넣읍시다. 디퓨저 베이스 먼저. 요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오일을 넣는 게 두 개가 잘 섞일 것 같아. 뚜껑은 잠시 닫아주셔도 됩니다. 꽃 만드는 거. 노란 꽃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란 꽃. 자, 얘를 잘라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이거 펴도 되는데 이거 반 잘라서 할 거예요. 반 잘라서 펴주세요. 네, 요 색종이 예쁜 노란색 색종이나 놔두고 왜 이걸로 하나요? 약간 요런 가로주 무늬 접혀져 있는 무늬 때문에 예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중에 완성하면 얘예요. 네, 요 관 따라 올라와서 꽃으로 나중에 여기도 향기가 나거든. 타고 올라와서 향기가 퍼져나가려면 두꺼운 종이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얇은 종이 한다고 약간 힘들지만 요거를 사용했어요. 꽃이 4장짜리 꽃잎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통꽃이야. 이 통꽃이라 보면 돼. 끝에는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제 안쪽은 붙어 있고 끝에 꽃 가장자리만 잘려 있는 거. 칼집을 몇 개만 내면 되겠니? 3개. 그렇죠. 그래서 끝에를 남겨야 됩니다. 꽃잎 끝에를 모아줄 거예요. 저 끝부분 있지? 아까 우리가 갈게 자른 부분 끝에를 손으로 말았어.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손으로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펴주고. 자, 풀칠을 좀 해야 돼. 끝에를 모아줘야 되거든. 어디 풀칠하냐면 여기 거의 우리 여기 가위 안 자른 부분 있죠? 여기까지는 쭉 약간 길게 이렇게 풀칠한다 생각하면 돼. 길게. 자, 뭐 꽃잎 하나, 아무데나 하나. 요 가운데 좀 쑥 올려줘. 요렇게. 끝에 약간씩 조금씩 주름을 잡으면서 끝에 주름을 잡으면서 끝에를 붙여야 돼요. 밑에를 붙잡고 꽃을 이렇게 살짝 피면 돼, 너희가. 한 겹 더. 4개만 하면 허전하니까 한 겹 더. 2겹으로. 방법은 똑같아요. 하고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자, 꽂아도 되고, 아까 여기 디퓨저에다 꽂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우선 놔둬도 되고. 얘는 좀 길지, 빨강색은. 이거는 3등분. 3개로 잘라주세요. 자른 다음에 펼치고. 하면 이것도 4등분 잘라야 돼. 또 4개로 잘라야 돼요. 얘도 역시 아까처럼 한 1cm 정도 밑에 풀칠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근데 붙일 때 이렇게 딱 반 접으면 이거 깃발이지 이건 꽃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붙일 때 요 끝에를 약간 주름 잡듯이 이렇게 주름 잡듯이 해서 끝에 이렇게 돌돌 돌려줘 이렇게. 그럼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꽃잎 2장 이런 식으로 완성되면 잘라서 꽂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향이 너무 세서 얘는 너무 머리 아픈다면은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해도 되고 아니면 꽃 하나를 빼도 돼요. 자, 그러면 확산이 조금 더 잘 일어나게 하려면 나는 향수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디퓨저 냄새가 안 나니까 더 많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 온도는 어때야만이 확산이 더 잘 일어날까요? 높을수록 빨리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입자들이 빨리 움직여야만이 확산이 잘 일어나는 건데 입자가 빨리 움직이려면 온도가 어때야 된다고 했었지, 얘들아? 높을수록 빨리 높아야 일어나. 된다고 했죠. 자, 이건 소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의 양도 똑같고 똑같이 잉크를 떨어뜨렸는데 저 봐봐 한번 퍼져나가는 거. 쌈이나 이리 와봐. 그리고 상에다 갖다 얹어놔. 아빠 물 부어서 더 드신대. 이거 뚜껑 덮어줘. 차가운 물은 아직도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따뜻한 물은 다 퍼져나가. 물은 다 퍼져가지고 다 물이랑 섞였어. 그렇지. 자, 이런 게 바로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잉크 입자가 움직이는 것도 큰데 잉크는 똑같죠, 양쪽에 온도가 똑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있던 물의 온도가 높으니까 걔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잉크랑 잘 섞이게 해주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화장실 냄새. 뭐냐면 그 가끔 화장실에 가까운 교실들 있잖아. 그러면 화장실 냄새가 유독 많이 나는 계절이 있다. 여름에 더 많이 날까? 겨울에 더 많이 날까? 여름에 더 많이 나요. 왜? 자, 공기의 온도가 높잖아. 높으니까 자, 그 공기 온도도 높고 그다음에 냄새를 잃는 입자들도 주변의 온도 때문에 자, 열을 더 많이 받아서 움직임이 더 어떻게 일어나냐면 빨리 움직이면서 냄새가 더 빨리빨리 퍼져나가는 거지. 더 많이 눕는다기보다 냄새 입자들이 자, 여름의 기온에 의해서 다 열을 많이 받아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빨리 퍼져나가서 유독 여름이 되면 화장실 냄새 더 많이 나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움직이는 입자의 알갱이들 질량은 어때야만이 더 확산이 빨리 일어난다? 가벼울수록 또는 작을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 헬륨을 넣은 풍선이랑 두 번째는 이제 질소니까 그냥 공기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공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숨으로 불어넣었을 때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질소가 더 많습니다. 질소 들이마실 때 우리가 산소를 골라 마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질소도 마시고 산소도 마시는데 질소는 몸에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질소는 그냥 나오고 그나마 21% 들어갔던 산소도 다시 나와요. 근데 일부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나와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했다 뿐이지 나올 때는 다 이산화탄소만 내보내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후후 부는 것도 결국은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는 얘는 질소를 넣었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가라앉아 있고 얘는 헬륨을 넣었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모양인데 똑같이 불어놓고 하루 뒤에 보잖아. 어느 게 더 공기가 먼저 빠졌을 것 같아, 얘들아? 뭐라고? 질소가 먼저 빠졌을까? 헬륨이 먼저 빠졌을까?
풍선도 나중에 보면 헬륨요. 풍선도 아무리 꽉 묶어도 풍선 점점 작아져요. 왜냐? 그 우리가 묶어놓은 틈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풍선 사이사이 보면 아주 빈 공간들이 다 있어. 고무지만 빈 공간이 뚫렸어. 우리가 안 보이는 작은 빈 공간들이. 그리 기체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서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더 빨리 빠져나오고, 질소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까 더 천천히 빠져나와서 헬륨은 더 빨리 풍선이 작아지게 되는 거지. 자, 첫 번째가 무슨 상태라고 했었지, 얘들아? 고체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는 고체. 약간 활발하게 움직이는 두 번째가 고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움직임이 활발한 게 기체입니다. 자, 이 셋 중에서 누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 보이니? 너희가 보기에. 기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장 움직임이 둔하고 좁은 자, 고체가 가장 느리게 일어난다. 움직이는 그 입자 말고 그 입자가 확산되어 나갈 공간이에요. 공간. 자, 여기 쌤이 아까는 똑같아. 근데 하나가 빠졌네. 네, 자, 진공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사실 고체에서는 확산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다른 입자가 여기를 삐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래서 고체에서는 확산이 안 일어난다고 봐야 돼. 금속 입자에서는 거의 확산 안 일어나잖아. 뭐 고무라든지. 그래서 그런 고체는 빼고. 그럼 이제 액체, 기체, 진공 중에서 어디서 빨리빨리 퍼져나가게 더 편할까, 얘들아?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가장 빨리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띄엄띄엄 있는 기체, 그 다음에 액체가 제일 느린 순서대로.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첫 번째 이거 무슨 그림일까, 얘들아? 마약 탐지견이라든지 아니면 폭탄물 처리반에 이렇게 강아지의 특징. 얘들은 뭐가 냄새로 민감해? 맞아서. 그렇지. 후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동물들이 뛰어난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마약 탐지견이나 뭐 폭탄물 탐지견들이 가방의 냄새를 요것만 계속 훈련을 받은 거지. 여자라든지 식초를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잘 저어지라고 이제 젓가락으로 휘젓기도 해요. 근데 젓가락으로 안 저어도 국물 전체가 무슨 맛이 나냐면 신맛이 나. 왜냐면 냉면 국물을 이루는 입자라든지 아니면 식초 입자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서로 섞이게 되는 거지. 옆에 이제 빈칸 있죠.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확산 한번 써볼까? 자, 우리가 오늘 만든 거 맞죠? 우리가 만든 것도 자, 확산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 액체에서 바로 날아가는 것도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 요 막대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퍼져나가는 확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확산.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어 본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뭘 타고서 나간다고 했니? 마리가 침이 튕겨 나가고 퍼져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되겠다. 빵구 냄새. 요 확산 되죠? 근데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게 확산이 일어나는 건 농도가 진한 데서 농도가 연한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곳의 냄새 농도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확산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면 유독 빵구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적게 나는 데가 있죠. 그럼 많이 나는 곳이 바로 뭐가? 거기서 시작했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빵구 냄새도 확산이 되는 거지. 꽃밭 왜 화원 같은 데 가면 아니면 보면 요즘 꽃 많이 피잖아. 꽃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도 확산. 아침에 빵집에 가면 왜 그쪽 집에 다 퍼져나가고, 아니면 커피집에서 커피 뭐 갈거나 아니면 커피 내릴 때.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전기회로입니다. 회로라서 오늘이랑 내용이 약간 좀 바뀔 거야. 우리 전기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